손주 돌잔치에서 며느리에게 내쫓긴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저는 오늘 며느리를 응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부엌 식탁에 놓인 초대장을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얀 봉투 위 단정한 글씨로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기 천사 도윤이의 돌잔치에 초대합니다. 순자 여사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였지만 눈은 초대장 한가운데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내 핏줄인 손주 돌잔치인데 안 가면 더 후회하겠지? 식탁 맞은편에는 남편 이만호가 신문을 덮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그렇게 뚫어져라 봐요? 당신도 봤잖아요. 지난번에 며느리가 나한테 하는 말. 에이, 그때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겠지.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의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치 좀 챙기세요. 요즘 누가 시집와서 시댁 수발만 하라고 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너 그렇게까지 말해야 되겠니? 창피하니까요. 친구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제발 그냥 약속 있으면 안 오셔도 돼요. 그때 며느리 지수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옆에 앉아있던 아들 준호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술잔만 만지작거리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내 자식 맞나? 저게 어쩌다 저렇게 됐나? 순자 여사는 초대장을 내려놓고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준호가 30 즈음 회사에 다닌다고 정장을 차려입고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옆에는 수줍게 웃는 지수의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의 싸늘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참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순자 여사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키도 아담하고 눈도 동그래서 순한 앤 줄 알았죠.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그러던 애가. 만호는 한숨을 쉬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당신도 말 좀 곱게 하지. 요즘 며느리들한테 옛날식으로 말하면 싫어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밑반찬 좀 갖다 주려고 했을 뿐인데 나름 애쓴 거잖아요. 됐어요, 됐어. 이제 그 얘기 그만해요. 순자 여사는 말문을 닫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휴,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네. 누구 하나 내 편은 없고.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손자 돌잔치는 한겨울 12월 말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핸드폰 액정에는 아들 준호가 보낸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죠. 엄마, 도윤이 돌잔치 때는 제발 조용히만 계셔줘요. 네? 지수 예민하니까 잔소리 절대 하지 말고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쿡쿡 찔렸습니다. 조용히만 있으라니. 너는 나를 뭐로 보는 거니? 순자 여사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갈 거예요? 안 가면 또 내가 욕 먹겠죠. 친손주 돌잔치에도 안 오는 할머니라고들 하겠지요. 순자 여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문을 열고 제일 안쪽에 걸어두었던 남색 한복을 꺼냈어요.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맞춰둔 옷이었습니다. 이거 입고 가야겠네요. 거울 앞에 서서 입어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또렷했습니다. 그래, 오늘까진 참아보자. 손주 얼굴 보러 가는 거니까. 그러나 가슴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나를 창피하니까 꺼지라고 밀어낸다면? 순자 여사는 한복을 정리해 침대 위에 곱게 펼쳐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이상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할미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아볼게요. 근데 그게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대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순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돌잔치에서 누가 누구를 창피하게 만드는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어. 창밖 겨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지만 순자 여사의 눈빛은 오히려 더 맑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잔치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금색 풍선과 하얀 장식들 사이로 손주 도윤의 사진이 벽 한가운데 크게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도착해 서로 인사하며 밝은 표정을 지었죠. 그러나 순자 여사는 연회장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입구를 막고 선 직원이 정중히 묻습니다. 도윤군 가족분이세요? 예약 확인해 드릴까요?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이미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손주 보러 온 거야. 아무 말 안 하면 되지. 남편 만호가 그녀의 등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여보, 들어가요. 사람들 다 보고 있어. 순자 여사는 작은 숨을 고르고 입장했습니다. 한복 치마는 단정하게 내려앉았고 머리는 부드럽게 틀어 올렸습니다. 최대한 조용하고 단정해 보이려 애쓴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연회장 안쪽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들. 저기 어머님 오셨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질려나? 아이고, 지수 스트레스 받겠네. 희죽이며 대화를 나누는 지수의 친구들. 순자 여사는 등을 돌린 채 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역시 또 시작이구나. 옆에 있던 만호가 속삭였습니다. 듣지 말아요. 그냥 무시해. 그러고 싶죠. 근데 저 아이들 말이 너무 커요.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래서 순자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 준호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눈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의자에 앉은 지수는 미소 한 번 건네지 않았습니다. 순자 여사가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지수야, 돌잔치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지? 지수는 시선조차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발 그냥 얌전히 계세요. 식순 흐트러지면 난감하니까. 그 말이 끝나자 옆에서 준호가 작은 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엄마 자리 여기 앉아. 그러나 지수의 친구들이 뒤에서 들리도록 속삭였습니다. 아유, 또 잔소리 시작할까봐 겁난다니까. 맞아, 지난번에도 난리 났잖아. 지수 불쌍해 죽겠어. 순자 여사는 의자에 앉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벌써 이렇게 취급받는구나. 잠시 뒤 돌복을 입은 도윤이 아장아장 걸어 나왔습니다. 순자 여사의 표정이 봄처럼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윤이 많이 컸네. 할미 좀 볼래? 손을 뻗으려는 순간 지수가 재빨리 도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컨디션 안 좋아요. 너무 가까이 오시면 애가 불편해해요. 아니야, 그냥 손만 한번 잡아보려고. 제발요. 오늘은 조용히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변 사람들 몇 명이 시선을 돌렸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순자 여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대접받을 사람인가? 한 번 더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사진이라도. 지수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계속 그럴 거면 그냥 먼저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분위기 흐려지잖아요. 그 순간 주변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준호는 입술만 달싹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친구들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참는 듯 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천천히 일어나 의자 등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라 이거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만호가 급히 손을 잡았지만 순자 여사는 가만히 말했습니다. 됐어요. 앉아 있을 자리도 아닌데. 그리고 천천히 연회장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자 여사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나한테 이 말까지 듣게 만드는구나. 너희가 먼저 선택했어. 오늘 이후로 나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연회장 안쪽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등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자 여사는 돌아선 자리에서 단단한 결심을 품었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돌잔치장을 조용히 빠져나온 순자 여사는 찬 바람이 부딪히는 호텔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복 치맛자락이 흔들리고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지만 연회장 안에서 들은 말들이 더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냥 먼저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분위기 흐려지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사람 취급이나 한 걸까?
옆에서 남편 만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그냥 무시하고 돌아갈까? 가요. 순자 여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눈물도 분노도 없었지만 대신 아주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순자 여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한복 윗저고리를 벗어 의자 위에 털썩 올려두었습니다. 만호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상처받았잖아. 오늘 같은 날 그냥. 아니에요. 이제는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순자 여사는 답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억울함이나 눈물은 사라지고 대신 결심이라는 단단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방 좀 다녀올게요.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장롱 서랍 제일 아래 바닥 합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 숨겨둔 무거운 파란색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서류철을 열고 꺼내는 손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표면 위에 손바닥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이걸 꺼낼 날이 결국 오는구나. 첫 장을 넘기자 낡은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계약서, 인감증명서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페이지마다 적힌 이름은 모두 박순자. 어느 누구도 모르는, 심지어 남편도 모르는 순자 여사의 비밀 자산들이었습니다. 만호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거 설마. 순자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창피한 사람이라면서. 그 집안 망신시킨다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애들하고는 깔끔하게 정리하려고요. 순자 여사는 서류 한 장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20년 전 시부모가 돌아가시며 남긴 부동산 한 필지. 그걸 그녀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욕심 없이 나중에 아들이 힘들어지면 찾아주려고 그냥 조용히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준호한테 주려고 했는데 애가 힘들어 보일 때 주려고 했었건데. 하지만 오늘 연회장에서 들은 말들이 그 결심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어머니, 그냥 먼저 가시는 게 나아요. 분위기 흐려지잖아요. 창피하니까 안 오셔도 돼요. 그 말들이 종이에 박혀있는 글자처럼 마음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순자 여사는 서류철을 다듬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걸 어디에 쓸지 누구에게 줄지 내가 정하겠어요. 만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너무 그러지 말고. 아들? 순자 여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엔 슬픔도 희생도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당신도 봤잖아요. 나는 더는 이용당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부끄러워하는 애들한테 줄 건 없어요. 그녀는 서류철을 가방에 넣어 조심스럽게 지퍼를 잠갔습니다. 가방은 묵직했지만 순자 여사의 발걸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바로 잡자.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만호 씨,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야겠어요.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 여사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행동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부신 호텔 조명 아래에서 꺼지라는 취급을 받던 그 순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자 여사는 검은 가방을 단단히 움켜쥔 채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한복 대신 단정한 코트를 입은 순자 여사의 표정은 전날 밤보다 훨씬 차분하고 결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변호사 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 여사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서류철이 책상 위에 내려앉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류철을 펼치며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보관해둔 겁니다. 순자 여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계약서. 복잡한 금융 내역부터 부동산 명의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이면 상속, 증여, 재산 분할 모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순자 여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온 겁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자산을 정리하시려는 목적이 혹시 가족 문제 때문인가요? 순자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일을 포함해 여태까지 큰 모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돌잔치에서 들은 말 포함.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조용히 풀어놓았습니다. 창피하니까 오지 말라. 먼저 가시는 게 낫다. 분위기 흐린다.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말까지 들으셨다면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순자 여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재산을 그 애들한테 한 푼도 넘기고 싶지 않아요. 이해했습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사가 의아한 듯 질문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네? 이 부동산 이거 올해 들어 거래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순자 여사는 멈칫했습니다. 네? 거래요. 변호사는 등기부등본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 최근 5월에 열람 기록이 여러 차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서류 발급 요청도 있었고요. 순자 여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여기 서류를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낸 적 없는데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발급 요청한 사람 명의가 여기 보시면 이준호 씨입니다. 그 한마디가 순자 여사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처럼 들어왔습니다. 준호가요? 네, 아드님이 맞으시죠? 그렇죠. 순자 여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여기 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순간 전날 돌잔치에서 준호가 보인 어색한 눈빛이 다시 기억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지수의 싸늘한 말 뒤에서 입술만 달싹이던 아들의 모습.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던 시선. 설마 이 땅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까지 한 건가? 어머니,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어머니의 재산을 알고 움직이고 있다면 법적 조치 전에 더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자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 위로 주름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요즘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십니까? 순자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빚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설마 이걸.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들 준호가 어쩌면 지수와 함께 이 재산을 이미 알고 있었고 돌잔치에서 자신을 밀어낸 것도 혹시 그녀의 의심을 피하고 재산을 더 쉽게 정리하려는 행동이었다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순자 여사는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결국 목적은 이거였어. 그리고 마지막 결심. 순자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제 재산 아들한테도 절대로 안 가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의지만 확고하시다면. 순자 여사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냉정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고해요. 그 애들이 나를 내쳤으니 나도 그 애들한테서 마음을 접을 겁니다. 조용한 사무실 한쪽에서 그녀의 결심이 서류 위에 또렷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순자 여사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듯 주름진 얼굴에 강한 의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었다. 누가 가족을 버린 건지, 누가 누구를 이용하려 했는지, 이제 곧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순자 여사는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넘어 들이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서늘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부동산 열람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그 땅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무거운 납처럼 가슴을 눌렀습니다. 설마 그 애가 내 재산을 노린 건가? 그렇게 착했던 아이가 이런 짓까지 하게 된 건가? 순자 여사는 스스로를 한 번 더 의심해 보려 했지만 돌잔치에서의 지수의 태도, 아들의 눈치 보는 얼굴, 그리고 먼저 가라던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현관문을 닫기도 전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지수 며느리라는 이름이 뜨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불안, 초조, 조급함이 잔뜩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이지. 왜 그래? 아, 다행이다. 어제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던 거 사과드리려고요. 순자 여사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이면 그 목소리가 진심인지 아닌지 어머니는 분명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지수의 숨소리는 너무 빨랐고 말투는 이상할 만큼 급했습니다. 어머니, 그 혹시 아버님하고 어디 가신 건 아니죠? 순자 여사는 잠시 눈을 찡그렸습니다. 어디라니? 아, 그냥요. 혹시 무슨 상담 같은 거? 변호사라든가 그런 곳?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자 여사의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걸 확인하려는 전화였구나. 순식간에 머릿속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연회장에서 자신을 내쫓듯 말하던 지수. 돌잔치 전부터 계속 조용히 하라고 압박하던 아들 준호. 그리고 최근의 부동산 열람 기록.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네. 내가 왜 전화를 했는지, 어떤 말이 진심인지 이제 다 알 것 같다. 지수는 당황한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너희 내가 가진 거 알고 있었지?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울지도 떨리지도 않은 그저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음성이었습니다. 지수는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황급히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저희가 왜 어머니 재산을 신경 써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들켰을 때의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지수야. 네. 너 혹시 준호가 무슨 얘기했니? 우리 집안 땅이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 지수는 처음으로 잠시 침묵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빠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그냥 잠시 얘기 나온 것뿐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거 뺏어 쓰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결국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20년간 아들을 위해 아껴 숨겨온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더는 미련 갖지 말자. 지수야. 네.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순간 지수는 급히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순자 여사는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내가 어제 말했잖아. 오지 말라고. 오늘부터는 내가 니네한테 할 말이 그거다.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여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듯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킨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와 준호가 만들었던 모든 가면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와의 통화를 끊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여사는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아들 준호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엄마,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울음이 터질 듯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준호는 신발조차 벗기 전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턱하고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순자 여사는 놀란 것도 다가가는 것도 없이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왔니?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 여사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준호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나 빚이 있어. 순자 여사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준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한 거의 2억 조금 넘어요. 순자 여사의 손이 떨리려는 순간 그녀는 다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었니?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애 키우면서 스트레스가 심했어. 그래서 잠깐 주식에 손댔다고 했는데 그게 점점 커지고 손해가 커지니까 대출 돌려막기를 했나 봐. 순자 여사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지수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집으로 채권자들이 찾아왔어. 그때 알았어. 우리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걸.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땅 얘기가 나왔을 때 나도 마음이 약해졌어. 순자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내 땅이 있다는 걸 누구한테 들었니?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술 마시고 얘기한 적 있어요. 순자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호가? 그토록 조용하고 말수적은 남편이? 준호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어머니도 조금 숨겨둔 거 있어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였대. 근데 지수가 그걸 듣고 순자 여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렀는지. 준호는 울먹이며 덧붙였습니다. 지수가 엄마한테 미리 미움받지 않으려고 이상하게 굴었던 것 같아. 엄마한테 규칙 정하고 오지 말라고 하고 그게 다. 순자 여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 도와주지 않을까 봐 그랬다는 거니? 준호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말에 순자 여사의 눈빛에서 완전히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근데 제발 우릴 버리지 마. 버리지 마. 순자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버린 건 너희가 먼저 했단다. 준호의 울음이 순식간에 멎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말이 그의 가슴에 그대로 꽂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네가 나를 밀어냈지. 난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땅. 그냥 잠시만. 우리가 숨 좀 돌릴 만큼만. 그 순간 순자 여사의 표정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결국 그 말 하러 왔구나. 준호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순자 여사는 너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너를 도울 생각 단 한 톨도 없다. 준호는 땅에 고개를 부딪히듯 숙이며 오열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하지만 이 결말은 그녀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후폭풍을 불러오게 됩니다. 순자 여사의 단호한 말이 거실 공기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은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음도 멎었고 눈물만 조용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한마디 더 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었고 더 줄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지만 어떤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 그리고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순자 여사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순자 여사는 따뜻한 차를 다시 데우려 할 때 휴대폰이 크게 울렸습니다. 미발신 번호. 그녀는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고 다급했습니다. 혹시 이준호 씨 어머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형사입니다. 순자 여사의 손에서 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드님 관련해서 급히 연락드렸습니다. 순자 여사의 입술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준호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형사의 말은 잠시 끊겼다가 심호흡 뒤에 이어졌습니다. 아드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다행히 시민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가까운 보호자분이 오셔야 합니다. 순자 여사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용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로서의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외투만 걸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만호가 부랴부랴 뒤따라 나오며 물었습니다. 여보, 왜 무슨 일이야? 준호가 병원에 있어. 뭐? 왜? 나중에 말해. 빨리 가야 돼. 순자 여사는 택시에 올라타 주소를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밖의 도로는 흐릿했고 신호등 색깔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장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몇 년은 늙은 듯 창백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저렇게까지 몰린 걸 내가 못 본 건가? 그녀의 손은 시종일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자 여사는 급히 담당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준호 환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는 급히 안내했습니다. 저쪽 침대에 계세요. 정신은 어느 정도 돌아왔지만 안정이 필요합니다. 커튼을 젖히는 순간 순자 여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준호는 산소줄을 끼고 누워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으며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살짝 뜨며 힘겹게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 소리가 순자 여사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준호야, 너 왜 이렇게까지? 준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근데 너무 무서웠어. 빈 얘기 듣고 애기 울고 지수는 매일 울고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눈물이 베개 위를 적셨습니다. 엄마가 정말 떠나는 줄 알았어. 순자 여사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짊어지려 했니?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실망시키기 싫었어. 그 말에 순자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순자 여사는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화내고 싶었던 것도, 그녀를 내쫓던 며느리가 미웠던 것도, 아들이 약해진 것이 서러웠던 것도 모두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이 아이는 누구보다 외롭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녀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준호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다 끝났다.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그게 어미한테는 전부야. 준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의 눈빛은 다시 한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의 폭풍을 넘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녀에게는 또 다른 큰 결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깊은 새벽의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응급실 불빛 아래에서 순자 여사는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잠든 병실 문 너머로 규칙적인 심전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순자 여사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래,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 지수도 빛도 세상도 아니야. 내 아들이 약해진 걸 몰랐던 나까지 포함된 거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울음 대신 더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오빠. 며느리인 지수였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못 묶은 채 코트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모습. 순자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수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저 늦게 연락받아서 지금. 그녀는 울먹이며 순자 여사를 붙잡으려 했지만 순자 여사는 그 손을 피했습니다. 지수야. 어머니. 지금은 조용히 하자. 준호는 자고 있어.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묻고 싶다. 결국 내 재산 때문에 준호까지 이렇게 만든 거니? 지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여기서 거짓말하면 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표정이었습니다. 지수는 결국 무너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애도 어리고 돈은 점점 없어지고 준호 오빠는 밤마다 멍하니 있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그냥
어머니가 우리를 버릴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순자 여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결국 모두가 서로를 오해했고 서로를 두려워했구나. 순자 여사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책임을 지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수야. 네. 너도 잘못했고 우리 준호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을 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거다.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순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버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결정한다. 너희 돈 문제, 가정 문제 모두 내 손에서 다시 시작한다. 지수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너희한테 당장은 한 푼도 안 준다.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내가 직접 관리한다. 정식으로 상속증여 설계해서 너희가 무너지지 않게 할 거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와주신다는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겠다. 하지만 너희가 다시 사람답게 살아갈 때까지다. 그 말은 따뜻함이 아니라 엄격한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침대 옆 의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내 잘못도 크지만 넌 내 아들이다. 너를 되살리는 건 그게 내 몫이다.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파란색 서류철을 꺼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이 가족의 마지막 남은 생명줄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빛이 천천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 준호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가족을 살릴 거야. 다시 무너지지 않게 내가 지킨다.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